게임 전쟁 우리 승현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평소에 약간 핸드폰, 그러니까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자기는 한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몇 초, 그렇게 되시는 거 같나요? 일단 저는 한 하루에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방학이 되면서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핸드폰 같은 온갖 전자기기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서현님 말씀 주시고. 저는 방학 때가 돼서 한 하루에 3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고요. 컴퓨터나 아이패드는 안 합니다. 핸드폰만 하는 편입니다. 아, 네, 대단하시네요.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주세요. 저도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컴퓨터, 음. 스마트폰 하지 않나 싶은데, 다만 좀 다른 점은 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일하느라고 수업하고 뭐 자료 뭐 조사해서 뭐 업무 뭐 이렇게 워드 치고 무슨 엑셀 작업하고 이런 업무용으로 쓰고 유튜브에서 그 뭐야 그 뭐 이렇게 흥미주로 무슨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 잠깐 보는 거 밥 먹을 때 음, 한 2, 3, 한 밥 먹을 때 한 15분 그다음에 요즘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데 스트레칭 하는 거 너무 재미없어갖고 코미디 프로그램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그거 하는데 한 10분 뭐 그 정도 보는 거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뉴스 검색 뉴스 보느라고 아니면 그다음에 SNS 뭐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글 쓰고 뭐 이러느라고 보는 정도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걸로 저는 그 질문이 거의 다 달아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까지 약간 거의 뇌를 통 비우다시피 와갖고. 네. 자, 다음 서윤이 하겠습니다. 저는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를 까먹었어요. 일단 하나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토마가 누구였지? 에스테르였나? 맞나? 음, 일단 에스테르랑 사귀기 위해 음, 이제 컴퓨터, 휴대폰, 뭐 텔레비전 이런 걸 다 했는데 만약 자신이 토마라면 하나의 족 하나의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핸드폰, 컴퓨터, 뭐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스마트폰을 막 딱히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뭔가 원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옛날 같았으면은 어차피 나는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와 개꿀네 이랬을 텐데 지금이라고 치면요. 일단은 제 모든 그 금융과 같은 그러니까 동관련하고 다른 온갖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이제 만 14세가 이제 제가 돼서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돈 관련해서도 스마트폰 사용할 때 있어서 그냥 어차피 제가 그 게임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안 해?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저는 게임이나 그런 거를 하죠. 핸드폰. 감사합니다. 다음 동환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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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소식 2개와 좋은 소식 2개가 아니 하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부터 지금 들리나요? 음, 어, 음. 좀 가까이 대고 해봐.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은 일단 제가 오늘 학원이 너무 늦게 끝났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제가 이 책을 잃어버렸었는데 오늘 찾았어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이걸 오늘 학원이 지- 오늘 학원 8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친구를 찾는데 30분이 걸리는 바람에 책을 죄송합니다. 읽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남자아이 주인공 토마라는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 반에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뭐야
뭐 퀸카 요즘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퀸카라고 옛날에는 퀸카라고 표현했었어. 어쨌든 그 남자들의 그 관심을 많이 받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 남자애에게 어, 사귀고 싶다. 단 조건이 있다. 너가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안 하고 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너랑 사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뭐 제목이 게임 전쟁이다고 뭐 나와 있는데 아주 그 반에서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는 뭐 심지어는 뭐 해킹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컴도사인 어떤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지금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현이의 질문은 동화가 그러한 사람 입장, 동화가 이제 어쨌든 컴이나 스마트폰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루고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인데 동화가 좋아하는 멋진 남자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면 동화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고 승현이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요즘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나는 돈을 포기 못한다. 이성을 포기해도 돈은 포기 못한다라고 그리고 게임은 포기 못한다라고 승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동아 상황 이해가 좀 가? 네. 음, 그래서 동아 너의 입장을 얘기하면 돼. 저도 핸드폰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냥 요즘 핸드폰에 이쪽에 뭔가 좀 재밌는 게 생겨가지고 되게 뭔가 재밌게 하고 있어서 저의 소중한 취미인 이것을 그냥 쭉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동아와 승현이가 저런 대답을 한 것이 아마 둘 다 못쏠리들이어서 사랑을 못 해봐서 그 사랑의 어떤 그 강렬함을 느껴보지 못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자기가 누군가를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라면 기꺼이 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책에 따르면 영원히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게임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 없이도 살아보는 것도 그런 도전 나 자신을 이렇게 시험한다 이런 어떤 그런 도전 내가 누군가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도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부여를 한다라면 그런 점에서도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승현이 대답을 들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꿀, 없어도 충분히 살았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은 없이 못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멀쩡히 살았는데 왜 지금 못 산다고 하는 건지, 바로 얼마 전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라는 어떤 그러한 그 반론?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소윤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나서 할게요. 소윤이, 이제 너는 어떤 선택한다고 아까 얘기했나? 네, 맨 처음으로 했는데 뭐라고 했어? 너는 선택이 뭐였어? 너는? 저 저는 딱히 그냥 포기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소윤이는 사랑을 아는군.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일단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토마가 해킹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실력이 좋았는데 자신이 그런 컴퓨터 실력을 가지게 된다면은 무엇부터 할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컴퓨터 실력 가지면은 제 일단 그 재능으로 나쁜 짓에는 쓰지 말고 좀 저한테 도움되는 느낌으로 해서 그쪽으로 꿈을 키우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컴퓨터 능력을 그 가지게 된다면요. 음, 저는 일단 밀당하는 밀장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싫어하는 애들 일단 컴을 싹 다 털어서 랜섬웨어에 걸리게 한 다음에 잠시만요. 이 친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랜섬웨어에 걸리게 해서
그 컴을 작성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다가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두고는 저는 떠날 겁니다. 제가 방문 기록하고 다 지운 다음에 IP 주소를 털고 그 IP를 이제 뿌리는 거죠. 네, 그게 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게 있다면 무조건 그쪽으로 꿈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거의.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랑 아무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만약에 간다면 진로를 그쪽으로 결정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진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런 그 뛰어난 컴퓨터 실력이 있다라면 제가 그 앱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저희 딸이 좀 컴퓨터 관련 뭐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서 이런 앱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어땠더니 관심 없어 바빠 뭐 이런 식으로 거절당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제가 직접 그런 앱을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구현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점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기술이 있다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현해내는 어떤 그런 기쁨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실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이라도 배워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새로 뭘 배워서 하기에는 좀 이렇게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이게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동화가 책을 못 봤다고 그래서 뭐 우리 예전에도 그랬지. 그냥 책을 보던 못 보던 관계없이 못 본 사람이 자기가 뭐 잘못한 거니까 그냥 스포를 그냥 팍팍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야 불만 없지? 스포가 있나요? 엄청난 스포가 있습니다. 이런 어, 너가 그래서 책을 열심히 안 읽으면 스포를 당한구나라는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자, 어, 우선 이 책이 몇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되나?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다는 거야. 우리 그 예전에 봤던 그런 책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작품들마다 구성 요소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책 뭐 제목이 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무슨 저기 아르바이트 하는 얘기 있지 않았나? 아르바이트요. 그 무슨 뭐 불판집에서 일하고 뭐 이런 거 우리 그건 안 봤나 아직? 아, 별 볼 있는 아이들인가 녀석들인가 그거 우리 봤나 안 봤나? 봤나? 안본것 봤어? 같아요. 아니면 저기 뭐야 학교에서 이렇게 뭐야 탈출해가지고 기숙학교 탈출해가지고 그건 얘기 봤지? 그 얘기는 제목이 뭐죠? 전남 순천에서 기숙학교에서 탈출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뭐 하는 얘기 안 봤나? 안 본 것 같아요. 어? 안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봤어? 네. 저희 생각보다 우리가 뭔 책을 봤나? 어쨌든 선생님 예를 들기가 좀 어렵네. 어쨌든 각 이야기들마다 그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나의 문제, 아까 뭐 동화가 진로에 대한 것이 고민이다. 그럼 어떤 이야기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과학 사실 같은 걸 뭐 이렇게 섞어갖고 뭘 작품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요소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책 안에. 그래서 요 이야기들은 그러면 어떠한 갈등, 어떠한 요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이 작품을 이루고 있냐라는 얘기지. 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 책에서는? 서윤이, 승현이. 여기선 뭘 다룬다 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 중심 사건이 뭐냐고. 중심 사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참을성. 어? 아니야. 엄마가 음,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그렇지. 지금 서윤이가 아주 그 부분을 강렬하게 인상을 했나 보지. 헐, 진짜요? 나 깜짝 엄마의 놀랐어. 이른바 불륜.
헐, 대박. 진짜요. 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래 알 건 알아야 된다. 뭐 이것들이 그리고 뭐 얼마든지 또 뭐 물론 이거 서양의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엄마의 뭐라고 해? 사랑이란 거지.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윤이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진짜 좋은데요? 좀 너무 별로였는데 음, 일단 막 어 아니 아들 딸도 있으면서 음,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또 음, 책임감이 너무 없어 보이고 음, 여러모로 별로였어요. 승현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책을 그렇게까지 제대로 읽는 게 아닌가. 헐. 자, 헐. 이 근데 이것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윤이와 같은 어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설정 자체를 이른바 엄마가 뭐해서 이른바 그 바람둥이 남자에게 뭐 한 거야? 속아 넘어가 그 뭐야? 그 유혹. 음, 음,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수에 뭐 한 걸래? 엄마가 빠진 거, 걸려든 거야. 이런 설정을 했어. 그래서 요 사람을 뭐 하는 거? 쫓아내는 거, 몰아내는 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아빠는 살아있나요? 어, 어. 아빠하고 멀쩡하게 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설정을 이 남자가 이런 남자가 아니라 정말 뭐해? 좋은 남자. 그리고 엄마가 남자를 엄마가 뒤늦게 뭐 하게 된 거야? 만나게 된 거야. 음, 그런 상황으로 설정한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사람을 뭐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엄마를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 설정이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자기 어떤 이상적인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 엄마의 선택을 우리가 뭐 할 건가? 그 또 하나의 선택으로 볼 건가? 아니면 소연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을 둔 그 부모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한 잘못되었던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즉 이른바 이 이야기는 엄마는 엄마인가? 아니면 엄마는 동시에 뭐인가? 여자인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한 이후에는 결혼한 이후에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닌 거야.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부모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아빠, 엄마가 뭐인 거는 한 남자고 한 여자인 건 뭐가 없다는 거야. 변함이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 라는 문제를 또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볼 수 있어. 물론 이제 이건 아니야.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 이걸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이런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 남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남자가 아니냐. 근데 만약에 정말 좋은 남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 뭐라고 할 거냐라는 얘기죠. 상당히 좀 이렇게 뭐예요? 어려운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가 이혼한 엄마 또는 홀로 된 뭐 사별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홀로 된 엄마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또는 홀로 된 아빠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새 엄마, 새 아빠를 뭐 할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나? 주로 이런 정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
우리나라 문학이. 근데 이제 이 책은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거지. 근데 아까 쌤이 제기한 문제는 그것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또 이제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윤리의식, 전통적인 가족의식 이런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게 결합되는 문제라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엄마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 그 원인을 이 엄마가 그냥 정말 비도덕적이고 이상한 엄마라서 그런 거냐? 이 책에는 그렇게 그리고 있지는 않아. 왜 이 엄마가 이, 이 바람둥이 남자가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뭐 할 수 있어? 노 하고 거절할 수 있잖아. 그 노라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엄마가 왜 이 남자에게 빠져드냐는 얘기지. 그 이유는 뭐로 찾는 거야? 이 책에서는. 가족, 소연이 수견이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가족? 이런 뭐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음, 가족이 가족, 무관심해서 가족이 약간 무관심해서 이 가, 아들과 딸이 그랬어? 가족이 아니라 다 각자의 살만 음, 추구한달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그렇게 봤는데 선생님은 아빠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 아빠 첫, 아빠가 엄마하고 뭐 한 거야? 좀 맞지 않은 거야. 음, 그러니까 아빠 예를 들면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알뜰히 챙겨. 뭐 이른바 로맨틱하게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른바 뭐가 된 이후에는 부부, 부부가 된 이후에는 긴장의 끈 놓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 그냥 하는 거지. 이른바 그 뭐 사랑이라는 어떤 그 적극적 행위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걸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결혼 전에 예를 들면 뭐 꽃 선물을 한다던가, 우리 뭐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이벤트를 뭐 이렇게 열어준다던가, 아니면 그 상대방 얘기를 잘 뭐 한다던가, 귀담아 들어준다던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던가, 이런 그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 한 후에는 결혼하고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뭐 한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 이른바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는데 자기에게 뭐 해준 남자가 나타난 거야? 잘해준 남자가. 연애 시절처럼 잘해줬던 그런 남자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뭐라는 거야? 흔들리게 되는 이런 식의 상황 설정을 지금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덕적 비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책에서는 근데 그 엄마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단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엄마를 아주 이렇게 벌하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징벌.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제자리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엄마의 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빠가 불쌍하다. 이 엄마의 그 부도덕함을 폭로하고 오히려 엄마를 응징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설정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가가 이런 그 남녀의 어떤 그런 문제, 부부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가의 시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요 이슈가 그 우리나라 책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과연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이게 괜찮은 거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어. 아마 이 게임 전쟁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름답고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줘야지. 이러한 이야기를 도대체 읽게 하는 의도가 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거 자체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 자체를 과거에는 상당히 또 뭐에 금기시하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엄연한 뭐예요? 현실. 현실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 또 그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몰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현명하게 나는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대처의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선생님들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요거는 그래서 이제 후반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이 책에 다루고 있어. 전반부는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 뭐야? 또 이 책에서 어떤 문제야? 그 남자의 토마가 음. 일단 자신의 컴퓨터 실력으로 나쁜 일에 쓴 거? 자신의 아, 실력으로 컴퓨터 나쁜 일 썼던 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실력으로 막 얘들 어 게임 레벨 올려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돼? 그렇지는 아, 않죠. 어쨌든 어쨌든 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는, 토마의 어떤 그런 문제는 결국은 게임, 음, 음, 게임을 너무 뭐 하는 문제? 게임과 인터넷을 과다 사용. 아까 그래서 이제 서윤이가 질문했던, 그래서 이제 요 게임 인터넷 과다 사용,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해를 중독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것 같아. 중독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뭐 불안 장애가 일어나고 뭐 몸에 어떤 신체 어떤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얘가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게임과 인터넷의 이른바 과다 사용 또는 과몰입 한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자친구 에스테르 카미조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인물로 나오지. 이 애는 또 어떻게 음, 나와? 어, 그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해. 여자 주인 여자인, 어떻게 설정해?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그럼 아닌가요? 어? 스- 여자 주인공 승마, 에스테르 카미조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토마가 좋아하는 여자애. 아니 안 승마 하는 거. 선수. 그치, 승마 선수인데 이 아이의 네. 가치관이 어떤가? 이 아이의 가치관은. 얘는 그, 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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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에게 스마트폰 인터넷을 네가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들처럼 네. 이 여자아이는 이른바 뭐 음, 자연과 사람을 더 뭐하게 여기는 거야? 중요시 여기는. 중요시요. 그래서 이른바 기계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계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입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또 이렇게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 요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길 거야. 그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걸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이른바 메타버스라던가 사이버 세상이라던가 이런 가상 세계라던가 이러한 전자적인 이른바 디지털,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아날로그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른바 디지털 문명을 더 중요시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이 책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이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이 엄마가 그 남자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뭐 채팅, 이메일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꾸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작품을 그리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인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음, 자, 요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은 뭐야? 첫사, 첫사랑이 사랑. 첫사랑. 네. 청소년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청소년기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축이야. 요거 말고 또 하나 이 책에서 또 하나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이 또 하나 뭐야? 음, 승현아. 그 라트레유. 라트레유라는 인물이 이른바 학폭사다, 학폭. 음, 그래서 라트레유라는 인물의 이중성. 음, 겉으로는 뭔데? 모범생. 모범생. 좋은 집안에. 음, 그런데 이 아이의 또 다른 얼굴은 뭐야? 학폭 되게, 가해자지. 응? 그리고 이 학폭 가해자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집안, 자기가 실력이 좋은 걸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뭐하는 철저히 숨기는. 어? 정말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하나 조폭이나 이런 애는 처음부터 뭐야 껄렁껄렁하고 음,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하잖아. 그쵸.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그 뭐 분명해. 근데 이 라트레라는 인물은 아주 뭐한 거야? 겉으로는 아주 젠틀해. 음, 어? 선생님들 보기엔 아주 모범생이야. 좋은 집안에 훌륭한 애야. 그런데 그 뒷 이면에는 어?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어떤 그러한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 학폭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요 네 가지 이야기가 뭐 한 거야? 이 이야기에는 얽히고 설킨 거지. 얽히고 설켜서 요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뜯어내어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나. 그래서 중심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 어떻게 만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9쪽 마지막 문장. 승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토마의 눈에 에스텔의 모습이 들어오더니 사랑의 감정이 훅 덮쳤다. 사랑이란 놈은 원래 이렇게 불쑥 나타나 사람을 예고 없이 덮치며 당혹스럽게 만든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윤이, 이 문장 이해가 가? 잘 모르겠는데. 응? 뭐라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 네, 경험이 없어서? 네. 음. 승현이는?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동화는? 지금 이 문장 읽었어? 지금 동화야? 오, 멈췄어. 동화 멈췄어? 네, 이 문장 이해가 가? 저는 잘 됩니다. 전 잘 됩니다, 지금. 아니, 이 문장이 괜찮아요? 이해가 가냐고, 지금, 동화야.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네네네. 지금 읽은 문장에 대해서 네 의견을 말해봐.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들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첫눈에 반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딱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반했다. 또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음, 괜찮구나. 나랑 잘 맞구나.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서서히. 또는 그냥 뭐였는데, 남사친, 여사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하게 보이는 거야? 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어느 날 그 감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다? 사람들마다 다 뭐하다? 제각각 다르다. 다르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살다 보면 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자가 좋아하는 경우가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도 또 뭐라는 거야? 또 다르더라는 거야. 그 상황이. 뭐 그렇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어? 그냥 바람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쏠들 앞으로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예상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 바람, 기대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떠길 바라는지 승현이는 저는 건설모입니다. 뭐라고? 아니, 저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너에게 사랑이 어떻게 찾아왔으면 좋겠냐고. 저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딱 보자마자 네 눈에 네 마음에 그냥 훅 들어오는 너도 모르는 사이, 너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네가 사랑에 빠지길 바라는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걸 그거는 이제, 바라면 그냥 은근히 자연스럽게 그런 그 감정이 이렇게 커가서 이게 사랑이었나 뒤늦게 깨닫기를 바라는 건지 어떤 스타일을 기대하는지 또는 저는 그냥 되게 한 번에 훅 들어오면요. 음,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잠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야, 만날 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라. 자만추, 자만추. 아, 저, 만치면 추가겠다. 하지만 동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거의 음, 포기를 했죠. 음, 네 나이 몇 살인데 벌써 포기를 해. 난 더 이상의 가망은 없어. 동아는, 저도 승현님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그쪽에는 관심이 거의 없어서 잘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관심 자체가 별로 없다. 서윤이는, 저도 관심이 일단 없고요. 음, 어, 진짜 첫, 첫 만남에 딱 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뭔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교통사고 같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 작가 중에. 음, 드라마 작가 중에. 사랑이 교통사고래. 왜? 왜 사랑이 교통사고라고 표현했어? 갑자기 한순간에 빠고 와서 아, 생각.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 없다는 거야. 음, 근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훅 다가온다는 거야. 뭐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비유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교통사고 우리가 늘 당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살다 그쵸.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여러 차례 당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음,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또 뭐야? 다른 어떤 다르죠. 근데 또 그 교통사고가 이른바 경상 것도 있고 중상인 경우도 있고 그 사랑이 또 이제 가볍게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치명적인 그런 사랑이어서 우리 승현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그런 사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 영화, 소설의 주제가 결국은 다 뭐야? 사랑과 이별이잖아. 음, 노래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가 결국은 사랑과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인 거란 얘기지. 물론 동아와 소연이와 승현이는 우연찮게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도 참 힘드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그 사람마다 달라. 뭐 지금 말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동아가 뭐랑 사랑에 빠졌어 뭐 스마트폰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뭐였어. 어쨌든 그 사랑의 대상이 꼭 이성이어야 된다라는 법에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뭐 학문과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는 거고 어? 나는 종교와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는 거고, 나는 내 이념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다기하다 보니까 뭐 꼭 이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가, 아니면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인 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이 주인공은 그냥 훅 들어온 그런 경우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한 줄 띄워주고 가상세계 중간분에 가상세계를 그분 있지. 우리 서윤 읽어볼까? 네? 14쪽에 여기 저기 두 번째 문단 가상세계 세 번째 문단은 세 번째 문단이겠구나. 한 줄 띄워놓고 써 있는데 가상세계를 어디요? 14쪽 4쪽이요? 14쪽 저 지금 책이 없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책이 없어? 네, 가져와야 돼요. 아니 수업하는 사람이 왜 책을 안 갖고 해? 동아가 읽겠습니다. 넌 빨리 가서 책 갖고 와. 들리나요? 있습니다. 가상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걱정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지 않나? 약 300만 년 전에 진흙탕에서 뒹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맨 처음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한 놈을 봤을 때는 걱정 꽤나 했을 것이다. 인류의 선구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한테 현실 감각이 없다는 둥, 무슨 화를 당하려고 하늘에 가까워지느냐는 둥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퍼부었겠지. 자, 그 문장을 읽어보면 이 문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승현이. 음, 대충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건 전체적인 내용 몰라도 되는 분이야. 요 한 문단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요 얘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바가, 주장하는 바가 뭐야? 통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것인데 그걸 이겨내면 이제 어 뭔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 뭔가 엄청 발전을 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데. 어, 승현아 맞아? 네. 자, 이 책에서는 결국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에는 이른바 직립보행, 호모 에렉투스를 보면서 뭐 했을 거다? 걱정했을 거다.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뭐다? 보수적이다. 자, 보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너무 옛것을 중시하는 너무까지는 안 들어가고 보수적인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 지내왔던 것, 가져왔던 것, 전통 이것들을 더 뭐해? 소중히 여겨.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뭐 하려고 하는 세력?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수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동화 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너무 옛 것을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옛 것을 고집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수에서 더 건너가서 수구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수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이다 얘기하고 반면에 현재를 불만을 갖고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 새로운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니 응? 진보적이다 음, 또는 혁신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는 거야? 두려움과 비난을 하더란 얘기야. 다수는. 다수는. 근데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새로운 혁신, 진보 이것들이 추구가 되고 결국은 그 진보 혁신이 결국 나중에는 뭐 되더라? 다시 보수가 되는 거야. 보편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결국 뭐냐면 뭐에 대해서 가상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 너 맨날 컴퓨터로 뭐 하냐? 너 도대체 맨날 스마트폰 갖고 뭐 하냐? 어? 라고 그거에 대해서 뭐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 과거에.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 엄청 하시고 유튜브 엄청 보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데, 비난하지 않는데, 스마트폰의 초기 시절, 인터넷이 초기에 도입했을 때는 컴퓨터하고 그 스마트폰 하는 것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현실을 안 살고 뭐 한다고. 그 게임 가상세계 들어가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가 뭐 한 거야? 항변한 거야, 항변. 당신의 그런 걱정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에렉투스 보고 걱정하는 거랑 뭐 하다? 똑같다. 그런 이건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변화의 방향이고 발전의 방향이니 이대로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장. 주장하고 있는 거야. 너무 명언인데요. 뭐가? 이 말이 너무 명언인데요. 명언.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비유가 네. 동화는 왜 계속 진보와 혁신을 좋아해?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아, 그렇지. 아, 그래서 들으셨죠? 승현이 아니. 음, 선생님이 복수 교육을 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 보고 뭘 많이 하자고 그래야 돼? 책을 많이 읽자고 해야 되잖아. 어? 독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독서가 정말 중요하고 독서 만능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독서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 선생님은 유튜브 보는 거 괜찮다고 그래. 뭐 게임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 교육하는 사람한테 욕먹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독서 교육 하시는 분들이 또 틀렸다는 게 아니야. 독서 교육 하시는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영상을 볼 때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분들은.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책 읽는 사람 독서하지 말라고 그랬어. 독서가 젊은이들을 망친다고 그랬어. 그래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다 뭘로 했다는 거야? 말로 했다, 말로. 말하고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걸 머릿속으로 다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근데 책이 나오면서부터 뭐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기억할 필요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큰일 난 거야. 선생님. 기억해서 전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 막 쇠퇴하는 거야. 그럼 인류가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 문명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인류 문명이 망했어? 아니요. 안 망했잖아. 오히려 이 책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은 폭발적으로 더 발전했잖아. 그러면 그거에 빗대어 생각하면 책 안 보고 우리가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뭐 영상 보고 이것들로 뭐 한 것뿐이지. 매체가 바뀐 것뿐이지. 응? 그것들이 망하는 어떤 그런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바 활자, 글자로 정보를 얻었던 걸 이제는 다시 뭘로? 말로, 소리로,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거다. 결국 정보를 얻는 방법만 달라진 거지. 그 정보는 결국 뭐 한 거다? 같은 거다라는 게 이제 누구의 주장인 거야? 선생님 개인의 주장인 거야.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뭐야? 이거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선생님 욕을 많이 먹지. 이 독서 그 캠페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선생님은 근데 이제 그러면 유튜브 보는 걸 무조건 찬성하느냐? 그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무슨 유튜브를 보냐가 문제라는 거야. 게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내 삶의 전체 중에서 얼만큼을 하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뭐 하는 것들? 조절하고 자기 삶을 잘 이렇게 디자인하면 오히려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뭐 인터넷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잘 조합을 하면 오히려 더 책 하나만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뭐야? 선생님 개인의 어떤 그런 주장인 거고. 반면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 유튜브 보다 보면 맨날 뭐 할 거다? 게임 유튜버나 보고, 먹방 유튜버나 보고, 그다음에 뭐야? 코믹 유튜버나 보고, 그러지. 누가, 유튜브 보면서, 거기 강의 듣고, 뭐 이렇게 뭐, 도움되는 걸 누가 보겠냐. 그럴 사람들은 거의 뭐 하다? 없다. 그러니 아예 유튜브나 이런 걸 아예 자체를 뭐해?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분들의 주장이 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야? 그분들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논리적이잖아.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누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또 이제 각자가 또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16쪽 보겠습니다. 자, 16쪽 쌤, 마지막 문장. 서윤이. 저 왜 화면이 끊기죠? 그래? 어, 한 번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그래. 자, 16쪽 동화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잠깐만요. 아까 동화 읽었나? 아까 제가 읽었어요. 서윤이, 아니 승현이. 네. 16쪽 마지막 문장. 텔레비전 화면의 불빛 앞에 온 가족이 모이던 시절은 이미 중세만큼이나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뭔 말이야, 승현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더 변화를 해서 옛날처럼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게 아닐까요? 그럼 텔레비전 보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뭔 차이가 있어? 아니다. 아, 옛날에는 그 가족들이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사이가 많이 흩어졌다라는 걸. 그러면 왜 과거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왜 지금 흩어졌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게 음, 그게 핸드폰? 컴퓨터와 그게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왜 컴퓨터와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에는 가족 사이가 좋았는데 왜 지금 가족 사이가 별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뭔 거야? 동아, 왜 그럴 것 같아? 그, 지금 들리세요? 어? 말해, 동아. 그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핸드폰 세상 속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응. 적어지게 되고 또 그 대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부족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아무튼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자,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한 대였어. 어디에? 거실에. 그럼 음. 텔레비전을 보려면 거실에 가족들이 다 뭐해? 모여. 그래서 이봐 리모컨 주도권 싸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리모컨을 쥔 자가 누구든 간에 TV에서 프로그램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가족들이 어쨌든 그걸 같이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떤 그걸 보는 순간에는 최소한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고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웃거나 같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승현이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승현이가 보고 싶은 거 게임 방송 골라서 보더란 얘기야. 아빠는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뭐 골프 방송 아빠가 보더란 얘기야.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뭐 또 뭐 그런 거 보더란 얘기야. 이러다 보니까 각자가 일단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두 번째 각자 보는 것도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공감대도 없다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족이었던 그런 끈끈함 이런 것들이 뭐였는 거야? 사라졌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책의 부분들은. 승현아 이해가?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한번 다 그만둬보자.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 다 하지 말자. 그 다시 모여서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들의 그 게임하는 거 이거. 보드게임? 보드게임. 아, 뭐 블루마블 이런 거. 음. 그런 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 근데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TV를 가족 관계를 해친다고 욕을 했었어. 아, 왜? 어, 이거야말로 그렇게 대화가 줄어들어서? TV가 없을 때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화를 했다는 얘기야. 뭐 윷놀이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보드게임도 하고. 그런데, TV 앞에 모여가지고 그냥 다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TV만.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가족은 옆에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니라 TV하고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TV의 등장이 가족을 관계를 이렇게 해체한다고 그랬어. 근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그 TV 있던 시절이 뭐 하는 거야? 맞다. 좋은 시절이야, 좋은 시절이. 뭐야, 승현이가 시험에서 뭐야 90점 맞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나 시험 망쳤어 막 그랬단 말이야. 90점 보고요? 90점 맞았다고. 받아쓰기 2개 틀렸다고 막 한 개 틀렸다고 아, 울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시험 90점 맞으면 뭐 했다고 그래? 완전 잘하는구나. 완전 잘했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60점 맞고 막 70점 맞고 이런 시간은 야 90점 맞았던 그 시절이 뭐 한 거야? 좋은 시절이라는 거야. 음,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90점 맞으면 시험 뭐 한 거야? 망한 거죠. 망친 거야. 시험 망친 거야. 요즘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응?
시대가 바뀌면서. 자, 그 다음에, 아, 20쪽 보세요, 20쪽. 이 얘기는 아까도 했던 이야기인데, 중간에 에스테르 언니는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소유도 찾았니? 잠시만요. 그 아까 학급 폭력 한다는 애가 에스테르예요? 아니야, 에스테르는 여자친구야. 중간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줄. 따옴표. 음, 소윤아. 땡. 읽어보자. 책 못 찾았어? 네. 헐. 야, 그럼 책 못 찾았다고 빨리빨리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래, 없어져가지고. 소윤아. 땡.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뭐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동화처럼 선생님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저 책 못 읽었어요라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툭 까놓고 가니까 동화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수업을 하고 있어. 소영이 너도 그러니까 책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라고 그냥 툭 털어놓고 나면 선생님이 널 안 시키잖아. 근데 뭐 책을 찾으러 가겠어요 뭐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찾은 줄 알고 근데 진짜 있었는데 그래. 없습니다. 없어요. 자, 승현 읽겠습니다. 동화 읽기 차례 동화 읽겠습니다. 20초. 20쪽에 어디를 읽는 거였죠? 중간에 큰 따옴표 에스테르 언니는 에스테르 언니는 게임을 싫어한다 하나 봐. 게임은 마약과 똑같잖아. 자기는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 문장도 생명과 자연이라 요컨대 에스테르는 가상세계보다 현실 세계를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아까 선생님이 이 작품 분석할 때 얘기했었지. 그래서 요 남자 주인공은 게임 가상 세계를 더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여자애는 경마 선수인데 현실 세계 자연을 더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어? 갈등하는 서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갈등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좀 별개의 문제인데 여러분의 또 가장 큰 고민이 또 나중에 그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나와 뭐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그게 또 영원한 숙제야 사람들의. 자, 선생님은 비슷한 사람 만났을 것 같아? 반대되는 사람 만났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봐.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고생했어요. 어디 이상해. 왜? 너무 이쁘다. 글쎄요. 글쎄요. 선생님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밖에 나가다 다니기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내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고기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고기 싫어하고 뭐 주로 채식도 중요시했고 선생님 아내는 이렇게 건강 이런 이슈를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은 건강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크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아내에게 하는 소리가 그거야. 도대체 그게 건강을 챙길 이유가 뭔데? 맨날 건강만 챙기다가 그 건강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선생님은 뭐 하려고 그러는 데가 더 중요한 건데 저희 선생님 집사람은 뭐가 더 중요해? 건강 그 자체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뭐한 거야? 달라. 가치관이 달라. 다른 사람이 만나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 어떤 것 같아? 서윤이가 보기에 엄마 아빠는 비슷한 유이신 것 같아? 아니면 서로 다른 것 같아? 비슷해요. 비슷한 분이 만났고 동화는 네. 저희 엄마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데, 엄마 그러니까 아빠 둘 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맨날 집에 오면 핸드폰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는 건 완전 둘이 똑같은데 이제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빠는 집에 완전 있어가지고 혼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엄마는 막 나가가지고 주말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승현이는 진짜 다릅니다. 일단 성격부터가 달라요. 노인이 다르시고 성격부터 그래. 다르셔서 아빠? 좀 약간 아빠는 되게 좀 차가운 느낌이고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근데 아빠한테 이제
그 냉랭하게 맞고 돌아오면은, 아, 이게 뭐,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고는 뭐, 엄마가 이제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러거든요. 약간, 자, 여러분 부모님은 그러신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거나 배우자를 만난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뭐 물론 그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뭐 거꾸로 돌아 승현이는 저는 일단은 약간, 너랑 비슷한 음, 사람 만나고 싶어 아니면 너랑 정반대요. 반대 일단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약간,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면요. 아, 그 사람이 인생이 거의 망했다는 것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저하고 비슷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일단 정반대인 사람 만나야 돼요. 동화는 저는 정반대는 사람도 괜찮긴 한데 그냥 저는 그거 그냥 비슷한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의견 충돌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가자라는 느낌. 서윤이는 저도 비슷한 사람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마다 그 부분이 다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만난 이유가 승현이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살다가는 집안 거덜나겠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중심을 좀 잡아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뭐 안정의 욕구라고 해야 되나? 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균형을 또 맞추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 지를 걸. 보면 도고 모면 보고 그냥 내 지를 걸. 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것들 나름대로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맨날 싸워서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서로 같은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척척 맞고 특별히 그 부딪힐 일이 없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같은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실증이 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건 워낙 또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달라가지고 뭐 이건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서 98쪽 보겠습니다. 98쪽에 이 그 못된 놈이 라트레유라는 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선생님들 그 몰카 찍어가지고 선생님들을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빠뜨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98쪽에 밑에서 아홉째 줄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겠군이라고 하는 부분들 승현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겠군. 그리고 학교 청소 대신에 다른 벌을 내릴게. 논술 과제 한 편 내줄까? 주제는 사랑이 우리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가? 정도가 좋겠어. 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쌤이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이유를 빨리 눈치채기 바랍니다. 설마 그 포마의 본성? 어? 아니에요. 자, 왜 쌤이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을까? 10시 6분 되는 시점에서. 시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라고? 시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와 관련 있다고? 집안? 아니요, 시간. 시간과도 관련 있지. 10시 6분이지 어떤 시간이야? 끝날 시간? 끝날 시간이야. 끝날 시간과 관련돼서 왜 쌤이 지금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겠어? 아, 설마. 뭐가 설마? 숙제? 어? 설마. 숙제. 다음 주 숙제. 너네가 다음 주 숙제 글쓰기 해야 되잖아. 글쓰게 돼서 이 책에서 이 선생님이 물론 여러분은 벌을 받을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벌 받을 짓 했네. 수연이 1분 지각하고 동화 책 안 읽어오고 소연이 책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응? 어쨌든 근데 뭐 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건데 논술 과제 한 편을 내준다 해서 주제는 뭐라고? 주제는 뭐라고? 사랑이 우리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요, 에세이 주제가. 수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소연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 그런데도 여기 쓰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연이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랑이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이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뭐 자기는 스마트폰과 사랑에 빠졌다. 뭐 종교와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더 넓은 의미였던 그런 사랑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또는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뭐 할까? 변화시킬까? 그리고 왜 사랑이라는 것들은 사람을 뭐해? 바뀌게 하는가?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사랑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던 사례 또는 반대로 사랑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또 뭐 했던 경우? 폭망했던 어떤 그런 경우들. 여러분의 구체적인 경험도 괜찮고, 여러분 구체적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뭘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논술 과제로서 논술 형식을 빌려서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수필, 특별한 형식이라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형식을 갖고 써도 되고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이 토마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또는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독서 감상문 비슷하게 여러분이 수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어. 다 허용된다는 거야. 이해 가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또 얼마만큼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의 기준은 보통 2천자 기준, 2천자 보통. 온고지 10장. 2천자인데 포함해서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 A4 용지 한 장 분량 그 12포인트에 글씨 12포인트에 줄 간격 그 뭐야 160인가 140인가 이렇게 하면 그 온고지 한 장 그 A4 용지 한 장 분량이 보통 한 2천자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글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어떤 대회를 나간다나 이런 부분에서 무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이라서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써야 되는지 모르면 그 정도 내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적절하게 또 여러분들이 그 양을 또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과제에 관해서. 승현이 질문 저는 없습니다. 없고, 동화는 과제와 관련된 질문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서윤이. 저도 없습니다. 없고.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책 제대로 잘 읽어오는 게 기본이어서 시간 그 배정을 잘해서 여러분들 뭐 스케줄이 뭐 어쨌든 뭐 바쁠 테니까 어쨌든 그 시간 배정을 잘해서 책을 읽고 들어와야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자기 시간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논술 쓴 거 가지고서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